제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일당백, 린다역 이 말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판타지 속에서만 있습니다. 경영자도 1인당 한 명은 한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사람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지 어떻게 일당 100의 일을 합니까? 그 말 앞으로는 영구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직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0인분 월급 주나? 아이고 중소기업이라서 대기업이랑 다르네. 내 기대 수준도 낮추고 내가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도 낮춰야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더백 기업들, 이거는 좀 개선합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와가지고 생각하면서 7개 정도를 새롭게 뽑아봤어요. 경영자 여러분, 우리가 뭐 네이버, 티머니, 아마존, 넷플릭스, 스타벅스, 구글처럼 무시무시한 프로그램들 이렇게 잘 운영합니까? 운영하다가 중간에 멈춰지고 1, 2년 하다가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좀 하다가 말아지고 아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어제 한 말은 어제 한 말이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걸 못 따라와? 시계, 기분 따라 움직이는 회사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식이 리스트업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회사 내에 지식뱅크를 좀 만드세요. 가인지에서 만들어드리는 지식뱅크 하시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하시든 네이버 밴드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임자가 일하는 방식을, 일의 결과물, 레포트 고객에 낸 거 그거 말고 일하는 방식이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한다. 우리는 방송할 때 이렇게 한다. 마케팅할 때 이렇게 한다를 그래도 쪼가리 지식이라도 좀 정리해서 경영자가 제일 많이 아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돼요. 몇 개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거기서 늘려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따라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는 지식이 없네? 퇴사해버리죠. 두 번째, 직무 일관성. 야, 네 일만 해? 중소기업은 100이야? 1인 다역? 제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일당 100, 1인 다역 이 말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판타지 속에서만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은 일당 100의 역할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영자도 1인당 한 명은 한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사람 일을 합니까? 훌륭한 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지 어떻게 일당 100의 일을 합니까? 그 말 앞으로는 영구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직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0인분 월급 주나? 아이고 중소기업이라서 대기업이랑 다르네. 내 기대 수준도 낮추고 내가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도 낮춰야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일당 100이라는 이야기 오늘부터 안 하는 걸로 약속하십시오. 일당 1인 다역 이런 이야기. 직원들한테 1인 다역 시키면 1인 다역 합니까? 안 해요. 그 정도 일 안 합니다.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의 영역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군 구별을 뛰어넘어서 업무 영역이 세팅될 뿐 1인 다역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24시간일 뿐이에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일당백 하는 사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도움이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도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사람 없어가지고 일당백에 일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도 마세요.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 이야기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일만 해? 일당 100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요거 살짝 도와주고 다시 일을 합시다. 그렇게 대화하면 되는데 왜 일당 100이라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무 일관성이 깨진다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 커리어 보장 안 해주는 회사네? 나는 이 직무라고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이 직무 시켰네? 경우에 따라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까지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매뉴얼이 없는 회사죠. 이런 거 안 배웠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인계인수나 매뉴얼이 없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가 구성원과 대화를 할 때 개인 역량에 맡긴다라기보다는 그거요? 아직 안 가르쳐드렸네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해요.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 회사는 지식이 있는 회사구나. 내가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때 내 미래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투자 없는 회사 있죠. 신입에게 주어진 컴퓨터가 10년 다 돼가는 구형 모델이에요. 프로그램 하나 시행하는데 몇 분씩 걸려요. 팀장님,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걸로 해. 어차피 안 바꿔줘.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입사원에 대해서 내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신입사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장비를 도와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반대로 그냥 엑셀 하나 여는데 막 3분씩 걸려요. 근데 안 바꿔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3분이라는 시간보다 노트북 100만 원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노트북이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이 회사 자신 없나 보다.
이 회사 돈 없고 앞으로도 투자 안 할 건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 팀장들이 신입사원 왔을 때 야 그걸로 해 어차피 안 바꿔줘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고 회사가 돈이 없으면 못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순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소통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다 바꿔줘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저녁 일정 못 잡는 회사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근 시간 되니까 가방 챙겼는데 옆에 있는 선배가 야 먼저 가는 거야? 칼퇴네 역시 MG야 이야기하는 회사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야근도 할 수 있겠죠. 남아서 뭔가 정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갔다 하더라도 연락되는 상황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주도성의 문제예요. 주도성. 여러분들 인재일수록 자기에게 미치는 어떤 일을 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싶다. 이게 높습니다. 훌륭한 친구일수록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녁 시간까지 남아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저녁 일정을 내가 잡았어요.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안 가는 분위기야. 전화해가지고 야 가는 분위기 아니야. 오늘 취소해. 이런 회사가 되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야 고객 전화는 신입이 받는 거야. 야 네가 욕먹는다고 생각하지 마. 회사 욕먹는 거야. 그냥 그거는 입사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힘든 일 떠넘기는 회사라는 오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때 리더가 나서야 됩니다. 잘 되는 회사는 작은 문제를 하더라도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리더로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되는 회사가 야 네가 해. 야 본부장이 해야지. 본부장은 직접 합니까? 팀장에게 넘기고 팀장은 직접 합니까? 대리에게 넘기고 대리는 신입에게 넘기죠. 결국은 사장이 안 하면 메인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싫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거일수록 신입에게 안 넘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포커스인데 참 이거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은 아니 지금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위치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팀장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여기에서 지원금이 많아서 여기다 사무실이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우선이 아니구나. 이 회사가 자신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지자체에서 혹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위험한 발언이지만 얼마나 사무실이 입점하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입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세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있겠어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영자로서 지나치게 회사의 경쟁력 관점에서 로케이션도 정하고 회사의 위치도 정하고 출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관점이 달라져. 고객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고 어디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정부의 지원금이 많은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수록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회사가 고객에게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많이 받는 방향으로 일하네? 나의 발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갤럽에서 나온 책이죠. 마커스 버킹엄 책인데 Now Discover Your Streng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1원칙,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 2원칙, 그에게 없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말라. 3원칙, 있는 것을 활용하라.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책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이 직무만족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고요. 최근에 위대한 관리자, 유능한 관리자에도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12가지 중에서 12가지 중에 무엇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하고 있는 갤럽의 12 퀘스천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12개의 질문입니다.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회사가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2번, 나는 업무에 맞는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있다. 3,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정이나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5, 나는 나의 상사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다. 6, 나는 나를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직장에 있다. 이게 이제 상반기입니다. 앞쪽이에요. 나는 내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목표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9, 내 동료들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10, 나는 직장에 친구가 있다. 11,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직장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 12,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직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이거 OX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동료들은 몇 개나 체크할 것 같으세요?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 빠르게 알아보죠. 신입이 실망하지 않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법입니다. 1번, 제발 입사 전에 주요한 내용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 환경, 직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 그리고 입사 전에 일하는 데 도움이 주는 몇 가지 요소가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1대1로 지원받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버디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버디와 리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역량과 입사한 이후의 목표와 갭이 생기잖아요. 온보딩 프로그램 줘서 그 개인이 안내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라서 신입사원 못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1대1로 매칭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어디 세미나에 가가지고 신입사원 교육 막 20명 30명 모아가지고 하란, 대기업도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미지를 버려놓으세요. 옛날 이야기예요. 다 1대1입니다.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계화된 직무 학습 기회가 중요합니다. 가인즈뱅크,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에서 오른쪽 위에를 보면요, 기업 서비스가 있고 가인즈뱅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기술팀이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직원들에게 클래스도 세팅해드리고 직원들이 직접 지식을 올리고 그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 진도도 관리해줄 수 있는 가인즈뱅크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컨설팅하는 곳은 다 이거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가인즈가 아니면 카페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식 리스트 만들어주고 신입사원 들어오면 우리 지식 리스트가 있고요. 영상도 있고 자료도 있고 텍스트도 있는데 1번, 5번, 7번, 8번 요거는 일주일 내에 꼭 보세요. 궁금한 거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체 교육 할 필요가 없어요. 멘토링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진행할 때 한 달에 커피 3잔 값 정도는 경비정산하게 해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멘토링 수당이라고 그래서 멘토가 붙어있는 그 기간에는 그 리드한테, 버디한테, 멘토한테 수당으로 얼마씩 추가해서 월급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존 구성원과 관계 형성 잘 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하는 거 행동 중심입니다. 꼰대처럼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 온 오프라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인즈에서 진행하는 직장인학교 9월 말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시면 됩니다. 직장인학교 보내서 온 오프라인 와서 다른 중소기업 직원들도 만나서 이게 목표 관리,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내에서 문화 캘린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 보시면요, 온보딩 관련돼서 입사 자료 21종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 사실은 있습니다. 딴 데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은 가인즈 캠퍼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입사 자료, 조직 소개 자료, 온보딩 할 때 이용하는 자료들, 그리고 D-7일에 해야 될 것, D-Day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온보딩 할 때의 빙고, 누구 만나가지고 이름 적고 사인하고 이런 거 재밌게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에서요, 여기에 보면 클래스 검색하게 돼 있잖아요. 온보딩이라고 쳐보세요. 영상이 21개가 뜹니다. 그 중에서 요거 온보딩 입사 자료 관리 21종 패키지, 요거 참고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자, 결국 돈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신입 이탈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고, 체계화된 직무학습 교육 제공하는 것은 사내 지식뱅크로 좀 활용하시고,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영자가 만든 심리적 충돌되지 않도록 약속한 거 해줘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알아서 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참고 자료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 되겠습니다.